안녕하세요. 저는 본 도서의 저자인 김규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본 도서를 소개하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으로 어,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두 번째 강의는 실제로 챗봇을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두 개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입니다.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과 챗GPT, 실제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죠.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컨텐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그런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 라고 하면 그런 장르를 예를 들어 표시를 할 거지 않습니까? 뭐 하트 표시를 하거나 어떤 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부류의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뭐 그 말고도 실제로 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에 앞서서 뭐 요즘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자동차에 실제로 악셀을 밟지 않아도 어 핸들만 붙잡으면 이렇게 좀 속도가 줄었다가 아니 빨라졌다가 속도가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이런 걸 반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챗GPT가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이죠. 챗GPT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불과 한 2, 3년?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문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도 챗GPT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나 뭐 개발이나 그런 것들 등등등 다양하게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문을 던져도 다양한 걸 대답을 많이 해주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챗 GPT 이제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구글 콜랩과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파이썬이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아니어도 어, 뭐 다양한 전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이라는 것은 파이썬을 실제로 구글 콜앱에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웃풋을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떤 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워드, 아래에 한글 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장표를 작성하면 파워포인트가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구글 콜앱이고요. 구글 콜앱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뭐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고요. 휴대폰, 뭐 태블릿, 노트북, 뭐 데스크탑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은 이제 2장이 좀 소개가 좀 많고요. 기초 언어에 대한 실습을 해보는 과정들입니다. 자, 챗봇과 챗 GPT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웹사이트들에 한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웹사이트들에 보시면
단순하게 대답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딱 명확히 질문을 던져야 대답해주는 그런 챗봇들이 있고요. 챗GPT는 응용을 해서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마지막에 13, 14장에 가서 챗봇이 아닌 챗GPT 형태의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라는 게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는 우리 한국말을 기준해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번역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를 간다, 학교 이 두 가지만 뽑아내도 학교 간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4장이고요. 이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은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는 건 비정형 데이터와 또 반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단순히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포맷이 갖춰져 있는 데이터다. 포맷이 있는, 형식이 있는 데이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맷이 있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포맷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에서 뭐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크롤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형태가 없죠. 그거를 형태를 갖춰서 뭔가 꾸며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꺾은선 그래프 아니면 산점도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화를 시키면 훨씬 가독성이 좋겠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렇게 시각화를 실습해 보는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뭐 1, 2, 3, 4, 5, 6, 7, 8 2, 3, 4, 5, 7, 8 이렇게 한 자릿수들이 있다가 갑자기 한 100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냐? 얘는 이상치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또 아니면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결측치라고 하고요. 그런 이상치나 아니면 결측치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걸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9장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만약 예를 들어 1시간이면 시험 점수가 50점, 공부 시간이 2시간이면 시험 점수가 60점, 만약 5시간이면 100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겠죠? 비례할 겁니다.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라이징.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림 카드를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카드에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이 좀 삐뚤어 써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1을 쓰는 방식도 그냥 일직선으로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약간 꺾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도 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얘를 1로 분류할지 2로 분류할지, 또 약간 살짝 꺾어서 쓰면 그게 7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로 분류할지 7로 분류할지, 그런 분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비례하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제에 나온 것처럼 금을 살까? 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은 실제로 기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개수를 통해서요. 개수가 코이피션트입니다. 근데 이제는 머신러닝은 확실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가 10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7대 3으로 나눕니다. 7개를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돌린 다음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 실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보다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방법론이 확실히 정확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사실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와 같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의 방법론까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요를 배우는 겁니다. 전반적인 개요, 데이터 분석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 예측까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코딩도 배웁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이렇게 구글 콜랩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구글 콜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 시작은 반인 것 같이 하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y는 x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이지 않습니까? 함수 x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y가 결과물이죠. 근데 여기서 프린트라는 함수, 이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문자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안에다 뭘 넣겠느냐? hello world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자들은 끝에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면 결국 결과물이 밑에 뭐가 나오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뒤로는 계속 자연스럽게 실행됩니다. 자,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도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헬로 월드 시작은 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죠. 그러면 2강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